스포츠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합니다. 스포츠 핫톡톡. 네, 오늘도 최현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분위기 있는 촉촉한 아침입니다. 저는 이런 날씨 너무 좋아요. 이런 날씨 좋아합니까? 흐리고 비 오는 날 너무 좋아합니다. 궁상맞게? 진짜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요? 전 진짜 네. 어렸을 때부터 비 오는 날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원래 비 오는 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나이가 좀 드니까 약간 좋아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비 오면 그렇게 좀 차분해지고 좋더라고요. 네. 오늘 하지만 이야기는 차분해질 수가 없습니다. 뜨겁죠? 뜨겁습니다. 네. 뭐 매주 스포츠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뭔가 약간 심장을 뛰게 만들고 뭐 설레게 만들고 좀 그런 게 스포츠의 또 매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볼 텐데 첫 번째로는 뭐 우리 달라스 동네 친구죠. 추신수 선수 네. 은퇴 발표가 이미 있었습니다만 이제 은퇴 기자회견이 공식적으로 있었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맞춰서 MLB 공식 소셜 미디어에서 추신수 선수 이렇게 은퇴 축하 또 이렇게 메시지를 올려두고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은퇴를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합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추신수 선수의 이런 공헌 그리고 16년간 메이저리그 활동하면서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그랬던 거를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 추신수 선수 메이저리그 공식 소셜 미디어에 추신수 선수의 은퇴 소식이 올라왔길래 사람들의 반응도 제가 이렇게 쭉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또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약간 이제 그 메이저리그의 로컬 이제 그냥 일반 팬들은 추신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어떻게 그리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기 쭉 봤는데 확실히 그 메이저리그 팬들은 추신수 선수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뭐 구구절절히 묻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가장 많이들 본 게 사실은 시애틀 시절은 주전으로 뭐 메이저리그 활약했던 그게 뭐 그렇게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때는 데뷔 팀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이치로라는 워낙 큰 적이 있어서 포지션이 겹쳐서 그때 팬들 얘기도 조금 있긴 했는데 대부분 많은 팬들은 이제 클리블랜드 그리고 1년 뛴 신시내티 팬들이 더 많더라고요. 임팩트가 워낙 사실 클리블랜드에서 추신수의 이 메이저리그 경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이 추추 트레인이라는 별명도 그때 생긴 거거든요. 시애틀 때까지는 그 별명이 없었어요. 클리블랜드 때는 추신수가 추추 트레인 제일 앞에 열차 칸으로 끌고 갔으니까 팀을. 그래서 사실 그때 멤버가 사실 이 빅마켓은 아니었지만 추신수를 비롯해서 사이즈모어나 트래비스 이런 정말 메이저리그의 한 획을 그었던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팀이었어요. 그때는 물론 팀명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지금은 이제 가디언스지만 그때 이제 추신수가 자기 몸값을 확실하게 올린 거고 이름 석자를 확실히 알렸죠. 그래서 그때 클리블랜드 팬들의 반응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시내티가 1년 뛰었지만 신시내티 팬들의 그런 축하 메시지도 많이 받고 그리고 텍사스 많은 또 어떤 팬들은 텍사스 추신수 뭐 소위 이제 뭐 한국 사람들 텍사스 가면 전기톱 막 얘기도 하고 먹튀 얘기도 하는데 텍사스 팬들 반응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먹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꾸준하게 활약을 했고 사실 텍사스에 와서도 의미 있는 기록들이 꽤 많았죠. 뭐 사이클링 히트도 쳤죠. 연속 출루 기록. 연속 출루 기록은 진짜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 기록이 중간중간 깨질 위험이 있었는데 물론 추신수 본인이 너무 노력했지만 나중에는 팀 동료들이 어떻게 이게 끊길 위험이 있으면은 한 타석 더 내기 위해서 배팅에 바짝 붙어가지고 몸에 맞는 볼로 출라다거나. 당시에 텍사스 레인저스 가장 큰 재미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팀 동료들이 어떻게든 추신수에게 타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니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추신수 선수가 2016년이었나요? 그때 뭐 사실 추신수 선수가 후반기에 완전히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끌었던 그런 활약도 있었고 그리고 워낙에 또 오랜 시간 텍사스 레인저스 클럽의 그 당시에 이제 뭐 벨트레 선수 등과 함께 리더로 또 활약을 묵묵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는 이 텍사스 지역의 로컬 팬들은 추신수 선수 상당히 이렇게 존경을 많이 표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가 뭐 한국에 있을 때부터 워낙 야구를 좋아했지만 제가 여기 미국에 달라스에 살지 않았다면 추신수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다는 걸 그렇게
한국에 있는 야구 팬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냥 있고 숫자로만 봤을 그렇죠. 때는 또 숫자도 대단하지만 네. 네. 근데 실제로 여기서 추신수 경기를 직접 보고 네. 눈으로 보고 또 함께 뭐 얘기도 하면서 추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라는 거를 봤기 때문에 네. 이 선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네. 된다. 저희가 굉장히 가까이에서 그리고 뭐 추신 선수 옆에서 그렇죠. 텍사스에서 활동하는 동안 활약하는 동안 그리고 저희가 또 뭐 취재 경기 있기 전에 또 경기 끝나고 이게 클럽하우스 들어가서 또 분위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추신 선수의 위상이 어느 정도지 이 선수의 그러니까 이 또 클럽하우스에서 네. 선수들이 팀 동료들이 추신수 선수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네. 인정해준다는 게 네. 그건 진짜 본 사람만 느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아 정말 이 선수는 클럽하우스에서 또 코칭 스태프나 일반 그 직원들까지도 직원들까지도 굉장한 존경과 존경심을 표했거든요. 네. 존중을 해주고 네. 그리고 실력으로도 사실 아무리 돈을 받아도 주전에서 실력이 안 되면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요. 네. 16시즌을 메이저리그 주전으로 뛰었잖아요. 메이저리그 팬들이 가장 고평가하는 게 16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활약한 거를 그걸 가장 그리고 타율 통산 타율이 275라는 것도 그 2할 7푼 5리라는 게 그게 그리고 출루율이 거의 4할에 육박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도 한 가지 좀 재밌는 사실을 알았는데 메이저리그 네. 메이저리거들 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 평균 그 활동하는 기간이 얼마 되는지 어느 정도 됩니까? 채 5년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좀 반짝이에요. 네. 그럼요. 대부분이. 저도 굉장히 의외였어요. 이게 4년 몇 개월이더라고요. 네. 근데 5년이 채 안 되는 게 평균인데 에버리지인데 추신 선수는 거기에 4배에 가까운 네. 16시즌, 16시즌을 메이저리그에서 주전으로 뛰었다는 거는 뭐 입이 아플 정도로 말해도 정말 그렇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뭐 한국 야구에서 뭐 메이저리그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이제 그 선배로 박찬호가 있고 후배로 류현진 대표 선수들이 있는데 통산 그러니까 WAR 비교해도 이게 차이가 사실은 기여가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 명예의 전당 네. HOF 네. 추신 선수가 이제 후보는 들어가겠죠. 그렇죠. 후보는 들어가겠죠. 네, 물론 최종 발탁될 가능성은 솔직히 크지는 않죠. 그렇지만 박찬호도 못했어요. 네, 그거는 네. 최종 후보에 든 것도 못했어요. 네. 근데 추신 선수는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고 네. 후보 오른다는 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저는 사실 은퇴 기자회견 보면서 네. 그 5가지 모먼트 가장 기억에 남는 5가지 순간을 네. 자기가 추신수가 야구 생활하면서 5가지 모먼트를 얘기해달라 했는데 좀 의외인 것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5위가 그거였잖아요. 2020년 네. 그 코비드 한창일 네, 때 네. 그 로베르토 클레멘테상 후보에 오른 거. 네. 아니 상을 수상했다면 오케이인데 후보에 오른 거를 5위에 꼽았어요. 네. 그래서 되게 그거는 의외였어요. 근데 추신 선수가 당시 인터뷰에서도 이 상은 꼭 받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했어요. 약간 모범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회적으로 네. 상당히 약재들이나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선수에게 주는 이 로베르토 클레멘테가 이제 워낙 실력으로도 출중했다가 비행기 사고로 숨진 거잖아요. 그런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상인데 뭐 역대 수상자들 몇몇도 화려합니다. 네. 그래서 추신 선수가 상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때 이제 코비드 한창이었을 때 마이너리그 선수들 정말 생활고 시달린 선수들한테 거의 20만 불에 가까운 그런 돈을 회척을 했어요. 네.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수상은 못했지만 후보에 들었다는 걸 5위에 꼽아서 야, 이 선수 참 역시 이 좀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걸 느껴서 그 다음에가 아마 사이클링 히트 친 거. 그게 이제 아시아 첫 타이틀이었잖아요. 아시아 출신 선수. 그 추신수 선수 집에 사우스레이크 집 그 체육관 박물관 거기 들어가면은 그 사이클링 히트 영상이 가장 앞에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굉장히 소중한가 봐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4위는 아시아 최초 20-20 클럽 한 거였고 3위가 그 아시아 최초 사이클링 히트 친 거고 그 다음 2위가 이제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거. 52경기 연속 출루. 그거는 추신 선수도 얘기했어요. 나 혼자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팀 동료 선수들이 함께 만든 기록이라서 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1위는 역시 우승한 거. 네, 그렇죠.
프로 선수로서는 경력에서 첫 우승이에요. 네. 그러니 감격이 네. 어마어마하시하게 네. 평생 기억에 남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1위에 꼽았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뭐 저번에 이제 은퇴가 공식화 됐을 때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습니다만, 네, 뭐 어제 기자회견하는 그 모습들,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공식 SNS에서 이렇게 축하하는 그 뭐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그리고 팬들의 반응들 그거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수가 은퇴를 했구나. 그리고 지난번 월드 시리즈 할 때 한번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클리블랜드 구단에서 네. 추신 선수 은퇴 발표 나왔을 때. 네네. 공식 그 SNS에 추신 선수 맞아요. 네. 이런 이미지와 이런 거를 축하하는 그런 글 써준 게 얼마나 또 영광입니까? 네. 네. 자, 이제 뭐, 이제 많은 팬들이 이제 그 최강 야구 출연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워낙 야구 자체를 좋아하는 친구라서 아마 뭐 가능하지도 않을까. 네. 뭐 메이저리그 이제 오프 시즌이 막 시작이 이제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 한국 대표팀 야구 대표팀 프리미어 12라는 대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야구 팬들은 뭐 근데 아주 야구 팬들도 정말 좀 야구를 많이 좋아하는 팬들이 라이트 팬들이면 또 잘 모르는 WBC는 많이 알아도 이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BC라고 생각하는 근데 사실 다른 대회예요. 다른 대회죠. 완전히 다른 대회입니다. 프리미어 12라는 대회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프리미어 12는 그 WBSC에서 세계 야구 소프트볼 총연맹이라는 단체가 WBC는 주최를 이제 하죠. 메이저리그가 주최하는 대회고 메이저리그 사무국하고 메이저리그 선수노조가 주최를 하고. 근데 이 프리미어 12는 그냥 전 세계 그러니까 야구 한마디로 연맹이 주최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좀 차이가 있어요. 프리미어 12 같은 경우는 물론 주최하는 단체도 다르고 또 참가 조건도 좀 차이가 있어요.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WBC 같은 경우는 대륙별로 예선을 거쳐서 총 20개 팀이 참가를 합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조금 더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대회죠. 권위를 아무래도 좀 인정을 받고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많이 뛰니까. 근데 이제 프리미어 12 같은 경우는 예선을 거치는 게 아니라 이 WBSC라는 단체가 선정한 그 랭킹. 약간 축구의 피파 랭킹처럼. 그렇죠. 그 단체가 이 선정한 이 랭킹 12위 안에 든 나라들만 오는. 그래서 따로 예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FIFA 얘기를 하셨는데 딱 맞아요. 그 FIFA 랭킹처럼 그 단체 WBSC의 12위 안에 든 팀만 초청을 해서 벌이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탑 12 랭킹 딱 그 대회가 열리는 그 기준으로 탑 12 팀이 참여해서 세계 대회가 열려서 프리미어 12인데 이번에 이제 캐나다가 빠지고 파나마가 들어왔어요. 랭킹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개최되는 이 날도 달라요. WB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지금 비시즌 기간이기도 하지만 지금 11월에는 못하고 3월에 하잖아요. 보통 이제 스프링 캠프 대신해서 이렇게 몸 만들고 그런데 그런데 프리미어 12는 11월 달 이달에 합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봤을 때 재밌는 규정 이제 좀 차이 나는 규정이 WBC는 투구수 제한이 있어요. 엄격하게 투구수 제한이 있는데 이 프리미어 12 같은 경우는 투구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상금 면에서도 WBC 같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1,000만 불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이제 이 프리미어 12 같은 경우는 아마 우승 상금 총 상금에서 500만 불 정도 그런 이제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한국 대표팀이 이제 메이저 리거들이 출전했던 지난 WBC 대회에서 사실은 아주 참담한 기록을 좀 냈는데 프리미어 12에서는 한국이 초대 대회 우승도 하고 뭐 지난 대회 준우승도 하고 지금 이제 이번 대회가 3회거든요. 사실 그래서 1회 대 15년이었죠. 그때 우승을 했고 19년도 2회 대회 때 일본이 우승, 한국이 준우승이었고. 근데 이번에는 사실 한국 대표팀 면면을 보면 지금까지 참가했던 대표팀 중에서는 냉정히 말해서 최약체가 맞아요. 류중일 감독이 이끌고 있죠. 물론 선수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 야구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 보면 일단 네임밸류도 떨어지고 그 젊어진 거는 확실히 연령대가 젊어지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유중일 감독도 목표가
4강이래요. 지금 목표를 좀 낮게 잡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대만에서 열리게 되는데 6개 2개 조로 나누는 거예요. 네네. 한국은 B조인데 만만치 않아요. 대만, 일본, 뭐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팀들하고 전통의 강팀들하고 호주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 조에서 조 2위에 들어야 일본으로 갑니다. 이제 최종 라운드 일본으로 가서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일단 목표 1차 목표는 4강이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과거 대회 때 뭐 WBC 포함해서 역대 대표팀보다 선발진이 확실히 헐겁습니다. 지금 선발진이 뭐 그러니까 언제적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이냐 다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연건들이 많이 있는데 최고참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발 투수가 이제 고용표. 물론 고용표가 워낙 체인지업 제구력이 좋아서 사실 추신수가 마구라 그런 선수가 고용표잖아요. 가장 치기 힘든 공이다. 공이 사라진다고. 근데 국제 대회에서는 확실히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선수인 건 맞죠. 희귀 폼이니까. 그러던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인데 강점도 있어요. 불펜진. 불펜진이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쿠바랑 한국에서 이제 평가전 연습 경기 좀 했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비시즌인데 거의 만석이 됐어요. 2경기가 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역대급 프로야구 인기가 있었는데 인기몰이를 했는데 그게 이제 프리미어 투어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싶은데요. 일단 평가전에서 거의 만석이 되는 걸 보고 2경기가. 제 생각에는 뭐 이제 화제성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한국이 좀 잘해왔던 대회고 그리고 선수단이 좀 약해졌다고 해도 지난 파리 올림픽에 사실은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좀 선수단이 약하지 않은가 젊은 선수들 위주로 그랬는데 돌풍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런 또 신선한 바람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물론 투수력도 그렇지만 뭐 선수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사실 젊은 선수들 강백호 이런 선수들 뭐 강백호는 지금 군사훈련 때문에 빠졌고 뭐 문동주 같은 문동주는 너무 아쉽죠. 그다음에 원태인 같은 경우도 참 폼이 좋다가 한국 시리즈에서 부상당하면서 엔트리에서 빠지고 주요 선수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불펜진이 저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워낙 구속도 저는 사실 한국 대표팀이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좀 윽박 지를 수 있는 불펜진에서 그런 선수들이 대거 포함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화의 김서영 같은 경우 최고 뭐 160km까지 던지잖아요. 올해 확실히 좀 눈을 떴거든요. 그러니까 문동주가 안우진 같이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야구에 눈뜬 것처럼 김서현이 올해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KT 위즈 마무리 박영현. 이 선수는요. 쿠바 감독이 제일 탐나는 선수라고 일단 구속, 제구력 다 지금 무브먼트 또 두산의 마무리 김태경 같은 선수도 데이브 로버츠 LA 감독도 상당히 좀 칭찬을 했던 선수가 김태경인데 이런 젊은 불펜들이 상당히 좀 힘을 써줄 것 같고 일단 첫 경기가 너무 중요해요. 13일날 대만하고 하는데 첫 단추를 잘 끼면은 조 2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워낙 다른 팀들이 사실 쿠바가 저 느낌은 그랬거든요. 평가 2번의 평가전에서 전력을 다 안 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연습 경기니까요. 이제 뚜껑이 열려 봐야겠습니다만 또 올해 아주 뭐 한국 야구 어떻게 보면 WBC 실패했는데도 뭐 인기몰이는 뭐 역대급으로 했는데 또 그 분위기를 또 한번 프리미어 투어에서 이어가기. 그거가 올해는 KBO에서 최고 인기 팀들 뭐 기아 타이거즈나 이런 팀들이 또 우승도 하고 시즌 내내 잘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야구 팬들이 더 는 것 같아요. 최강 야구도 물론 한몫했고요. 프리미어 투어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다음 주부터 또 저희가 같이 소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월드 시리즈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브 리그 오프 시즌 시작이 됐는데 FA 선언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고요. 주목이 되는 FA들 뭐 아무래도 가장 화제의 중심은 나이도 젊어요. 후안 소토. 양키 지금 소속이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26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진짜 괴물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그냥 지금 뭐 모든 프리에이전트 중에서도 후안 소토의 행보가 어떻게 될 거지? 그게 뭐 최대 관심사죠.
팀이 어떤 팀으로 될 거냐가 가장 큰 관심이고 네. 이 액수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과연 오타니 넘어서겠느냐. 나이가 아직 26이기 네, 때문에. 근데 오타니를 깰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다저스가 또 지를 것 같아요. 아, 다저스는 이거 진짜 이러면 진짜 새로운 악의 제국인데. 아, 근데 크게 지금 움직임이 보이는 게 우익수 베키무츠를요. 무키 배츠를 내년 시즌에 다시 내야수로 돌린대 거의 결정이 됐대요. 그 배츠도 받아들였고 그게 이제 포석이 그러면은 후안소토 자리 주는 거 아니냐. 뭐 양키스가 재도전을 위해서 그냥 다시 묶어둔다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지역 라이벌 구단이 매츠가 노린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뭐 일단 지갑 사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뉴욕 매츠. 양키랑 해볼 만한 팀이고. 매츠도 가능성도 봤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역시 다저스 항상 빅마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세 팀이 일단은 경쟁에서 앞서 나가긴 하는데 모르죠. 이건 끝까지 봐야죠. 이제 후안 소토가 아마 이번 오프 시즌에서는 가장 큰 화제 인물이 될 것 같고요. 투수 쪽에서는 글쎄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탐나는 게 코빈 번스인데. 코빈 번스. 코빈 번스 있고 또 스넬 선수도 있고. 근데 스넬 선수는 올해 너무 잘했는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텍사스 레인저스도 지금 투수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지금 이볼디가 선수 옵션을 디클라인하고 지금 프리 에이전트 FA 선언을 했어요. 전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원하는 팀들이 있을 텐데 레인저스도 왜 그걸 안 하겠습니까? 보려고 노력은 할 텐데 해야죠. 이볼디 정도면 그렇죠. 하긴 할 텐데 이제 블레이크 스넬도 레인저스 얘기도 있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이크 스넬이 참 그게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그 선뜻 손이 잘 안 가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뭐 맥스 슈어저나 이 정말 이 제이크 비그럼처럼 물론 싸이용도 받았지만 그 정도로 압도적이진 않거든요. 뭐 이런 부상 이슈나 이런 거 은근 유리몸이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선뜻 못 지르는데 뭐 디그롬이나 슈어저처럼 좀 그런 부상 위험 감수하더라도 지를 수 있는 그 정도 급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또 잘 할 때는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뭐 이견의 여지 없이 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스넬 그렇죠. 또 사실 게리 콜도 그래요. 게리 콜도 4년 하고 이제 선수 옵션이 있는데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양키 양키 남죠. 게리 콜은 양키 남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응원하면서도 관심이 가는 건 이제 김하성 선수가 지금 유격수 탑 매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넘버 2죠. 유격수에서 라미레스 선수 다음으로 이제 랭킹 2인데 이게 선수가 확실히 이제 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올해 부상 안 당했으면요. 글쎄요, 뭐 이견의 여지 없이 1억 달러 충분히 뭐 포시즌에서 활약도 했을 테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계약을 들었을 때 이게 어깨 부상이라는 게 시즌 막판에 이렇게 돼서 정말 와 총액에서 몇천만 불을 그냥 손해 본 건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굉장히 탐내고 하마평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에서도 워낙 케미가 잘 맞았던 이정우랑 같은 소속팀이 되는 거 그건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제가 지지난 시간이니까 텍사스도 한번 생각해보자 했는데 솔직히 그건 희망사항이었고 텍사스 내야에서는 들어갈 자리가 뭐 사실 지금 데리고 온다는 게 사실 조금 말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레드삭스나 뭐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같은 팀들도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고요. 시애틀도 지금 김혜성 한국 키움의 김혜성이 메이저리그 진출 선언을 했는데 상당히 제법 인기가 있죠. 사실 김하성은 내야 어느 포지션이나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애틀에서도 분명히 김하성의 정도 실력이면은 탐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시애틀 또 모르죠. 워낙 유격수 자원은 어렵거든요. 구하기가. 그러니까 골든글러브 출신이죠. 그 다음에 뭐 타격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잘할 컨디션 좋을 때는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격수뿐 아니라 내야 3루 2루 어디든 쏠쏠하게 리그
이상의 수비력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팀이 관심 가질 것 같아요. 이제 계약 기간하고 이제 총액인데 뭐 지금 예상 그리고 현 소속팀 샌디에이고도 포기 안 했다. 그럼요. 네. 한 뭐 4, 5년 정도 아까 뭐 6년 1억 달러 막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부상 그 좀 변수가 발생을 했고 뭐 4, 5년 글쎄요. 뭐 저는 조금 모험을 건다면은 김하성 선수가 1년 뭐 1,000만 불 정도 계약을 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FA를 하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하성 선수의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 뭐 이거는 뭐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도 좀 아무래도 귀한 유격수 자원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김혜성 선수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는 이제 KBO에서 메이저리그 진출을 하는 사례인데 지금 꽤 팀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정우처럼 단숨에 막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은 어렵고요. 그건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근데 분명히 일단 김혜성도 어려요. 그리고 부상 이슈가 없었어요. 한 시즌도 KBO 리그에서 부상으로 시즌을 날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건강됐죠. 그리고 이 수비도 평균 이상 해주고 이 선수가 또 타격도 재능이 있지만 주루 플레이가 너무 잘합니다. 발만 빠른 게 아니에요. 굉장한 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루에서는 진짜 이정우보다 확실히 위거든요. 주루 플레이 자체로는. 또 수비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김혜성 선수도 유격수 할 수 있고 2루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2년 연속 2루로 주 포지션이 됐지만 유격수도 할 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혜성에 대한 이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선두 타자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하위 타선 중요성도 커지고 발 빠른 하위 타선 중요성도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월드 시리즈 봤잖아요. 그 시즌에서 토미 에드먼이 얼마나 쏠쏠하게 활약하는지 봤잖아요.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고 텍사스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사실은 야수는 뭐 이제 그럭저럭 뭐 이제 어느 정도의 기조를 유지해가지 않겠나 싶은데 투수가 사실 아까 이볼디 얘기했지만 앤드류 신이 빠지고 맥스 슈어저 빠지고 불펜에서도 커비 예이츠, 데이빗 로버슨 주요 선수들이 지금 다 FA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보강은 있어야 될 텐데 슈어저는 사실 조금 은퇴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고요. 본인도 그런 거를 조금 밝히긴 했거든요. 언제까지 워낙에 계속 부상이 네. 그러니까 컴백하고 나서도 제 컨디션이 아니고 계속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디그롬은 조금 내년에는 정말 기대가 좀 되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볼디는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원투가 확실한데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올 시즌처럼 처참한 시즌은 안 될 거거든요. 선발 투수 원투 펀치가 확실하면. 그래서 이볼디를 잡는 것, 또 제이콥이 건강한 시즌. 그러다 보면은 또 신인들한테도 기회를 줄 테고요. 또 이제 코마 루크나 이런 신인급 선수들이 내년에 분명히 올라올 거고. 물론 퀘스천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올 시즌처럼 처참한 선발진 투수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볼디를 잡는 게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 만약에 못 잡게 된다면 아까 우리가 스넬 얘기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이 보통 이제 일본 선수 좀 친화적인 구단이기 때문에 키쿠치 선수도 사실 이제 에스트로스에서 반년 뛰고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트로스에서 워낙에 잘했단 말이에요. 토론토에 있을 때보다. 너무 잘했어요, 진짜. 토론토에서 있던 키쿠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텍사스하고 좀 뭐가 좀 이렇게 잘 맞나? 분위기가 약간 따뜻한 지역이 그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텍사스 레인저스가 투수 쪽에서 워낙에 좀 FA로 많이 풀리기 때문에 보강 분명히 해야 되고. 보강을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스 보치 감독이 내년 시즌으로 끝이거든요. 3년 계약이. 일단 레인저스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당신이 원한다면은 우리든 언제든지 웰컴이다. 근데 보치 감독이 은퇴 생각도 뭐 이른이 넘은 고령이긴 하지만 근데 내년 시즌을 하는 걸 보고 본인도 내년 시즌에 우승을 못 하더라도 야 이게 할만 하겠다. 그러면은 전력이 저는 연장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오프시즌 막 시작이니까 한번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달라스 매버릭스 NBA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무슨 개요만 잠깐 하고 다음 주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농구 얘기는 계속 해보도록 하죠. 지금 한 9경기 시즌 한 10경기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서프라이즈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고요. 무패예요. 네. 아니 유일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약간 이거는 진짜 뭐 깜짝 놀랄 만한 성적을 클리블랜드가 좀. 아니, 보스턴 셀틱스가 지금 7승 2패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번을 클리블랜드한테 진 거예요. 네. 도노반 미첼이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고 해도 저는 이 정도까지 글쎄요, 이 성적이 어디, 근데 강팀들한테도 승리하는 거 보면서.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가 보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서부에서는 사실은 생각지 못했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시즌 초반 좋은 성적인데, 골든 스테이트도 약팀들 만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또 보스턴 셀틱스를 잡더라고요. 네. 진짜 커리가 4쿼터에 정말 그 올림픽 결승전에서 했던 준결승전부터 네네. 이야, 확실히 4쿼터 사나이라는 게 너무 진짜 이 슛 감각이 4쿼터에 어쩜 그렇게 터지는지. 네. 그리고 덴버도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강팀은 여전한 강팀 보여주고 있는 덴버 너겟이 오클라호마 시리를 압도를 했어요. 그러게요. 와, 진짜 그것도 참. 오클라호마 시리가 진짜 좀 셌었는데, 덴버가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강팀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클리블랜드라든지 골든 스테이트가 각 컨퍼런스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달라스 매버리스도 사실은 우승권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손발이 완벽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지금 5승 3패예요. 그래서 서부 컨퍼런스 공동 4위인데 정말 촘촘합니다. 네. 정말 강팀들이 많이 그러게요. 공동 4위가 5팀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진짜 시험 때예요. 왜냐하면 오늘부터죠? 피닉스 선즈랑 하잖아요. 네. 케빈 듀란트가 합류한 피닉스 선즈 뭐 아주 사실 개막 2차전에서 피닉스 선즈한테 졌잖아요. 네. 이제 뭐 복수해야죠. 네. 그리고 이 3연전이 너무 중요해요. 네. 오늘 피닉스랑 하죠. 10일 덴버 너겟이랑 하죠. 네. 그다음 12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랑. 네. 이 3연전이 NBA 이번 시즌 초반에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고. 그러게요. 이 3경기에서 2승 1패 하면은 저는 탄력 받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일정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괜찮거든요. 편이죠. 네. 근데 이 3연전이 정말 챌린저예요. 네. 이게 쉽지 않은 게임. 아주 재미있는 경기들. 사실은 피닉스하고는 달라스하고 약간 스토리도 좀 있고 계속 그렇죠. 플레이오프 스토리도 있고 거기에 케빈 듀란트가 또 합류한. 그 다음에 덴버 너겟츠도 요키치와 또 돈치치의 또 유러피안 맞대결도 재밌을 것 같고, 골든 스테이트는 사실은 이제 클레이 탐슨의 친정팀인데 네, 이제 그 원정 경기란 말이에요. 예, 상대 팀으로 붙는 이거 자체도 너무 또 흥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3연전이 펼쳐질 텐데, 달라스 매버릭스 확실히 이제 슬슬 팀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상승세를 한번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무튼 시즌 초반 NBA 아주 흥미롭게, 또 강팀은 기존 강팀이 저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돌풍을 일으키는 팀들도 있고 아주 재밌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달라스 매버릭스의 3연전, 너무너무 중요한 3연전이 좀 맞습니다. 재미있는 3연전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뜨거운 스포츠 이야기들 같이 나눠봤습니다. 최현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